오늘은 저번 시간에 또 실습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넌파이 3, 4, 목표는 4번까지 가는 건데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넌파이가 이게 넘버로 따지면 5번 정도까지 있어요. 양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의 자료들은 이거를 완벽히 조금 이해하시면 시중에 있는 책들은 아마 엄청 쉬우실 거예요. 넌파이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넌파이 제로스 희소행렬 만드는 함수고요. 이렇게 되면은 10개가 0으로 채워서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1 집어넣는 게 되는 거니까 인덱스로 해서 값 집어넣는 거 여기에 1 들어가면 되겠죠? 실행 안 했으니까 검사했을 때 아무 코드가 안 나오면 정상적으로 씁니다. 두 번째 함수는 0에서 49까지 그럼 이제 어레인지 50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이름 차순으로 정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레이 슬래시 만드시거나 요거는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슬래싱을 하기 때문에 역순으로 정렬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트 함수나 기능은 똑같은데 이렇게도 정렬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파이썬 코드나 넌파이에서 땡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전체. 그러면 이제 전체에서 마이너스 1까지를 얘기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1부터 역순으로 정렬됩니다.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러면 이제 49부터 0으로 정렬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검사했을 때 제일 나오면은 안 나오게 되죠. 아마 이 비슷한 문제는 아마 챗GPT로 만든 점프 파이썬 문제에 아마 한 문제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함수는 안 쓰고 인덱싱법으로 슬래시법으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밑에는 8 곱하기 8 행렬, 2차원 행렬이고 제로스 함수와 어레이 슬래싱을 사용한다. 이렇게 땡땡 두 개 있는 거는 우리 격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썬이나 기본적인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잘 쓰면은 조금 테크니컬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를 보면 앞에는 무조건 우리가 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여기 있는 건 무조건 행이에요, 행. 여기 안에서도 왼쪽으로 일단 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1번 행부터 땡땡 격자로 두 칸을 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는 홀수 행렬을 말하는 거고 얘는 땡땡 2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0번으로 간주할 수 있죠. 0번 행부터 격행으로 얘는 격행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격열을 의미하는 거죠. 격열, 행열이니까 여기 행이고 열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1로 채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밑에 있는 모양은 얘는 똑같으니까 얘가 0번행이니까요. 어쨌든 1번행, 1번행이라고 하면 이걸 의미하죠. 1번행부터 격행으로 하나, 둘, 셋, 넷 얘를 1로 지정을 하라는 거고요. 얘는 0번행부터 격행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 곱하기 10 행렬이가 원스는 1로 채운 함수였죠. 1로 채운 함수. 지금 보니까 테두리만 1로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10 곱하기 10 튜플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보면 되겠죠, 좌표. 뭐 어떻게 보면 될까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0으로 채워라. 그리고 이제 앞에로 보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위에서 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 여기. 그러면은 좌표로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1. 다 1로 채워져 있는 거고, 나머지를 0으로 채운 거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다 1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안에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1로 보시면 되죠. 1,1, 1 여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어디예요? 여기 의미하는 거죠. 이 범위를 0을 집어넣어준 거. 이렇게 보시면 편하죠. 이렇게 써서 1,1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미만을 나타내는 거니까 한 칸 전이죠. 여기 인덱싱을 보면 이 범위를 지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원선으로 알고 있고 패드 함수가 나오네요. 요 위에는 반대죠, 반대. 5 곱하기 5행렬을 만들고 패드 뭐 일단 옵션을 주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딥러닝에 나오는 기법인데요. 이제 패딩을 우리가 한다고 해요. 패딩.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만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높은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패딩 기법을 다 하게 되면 이렇게 겉에 여백을 만들어 줘가지고 인위적으로 요만큼을 확장을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딥러닝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기법이 지금 이제 1로 줬으니까 겉에 한 칸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한 칸. 겉에 한 칸. 얘네를 0으로 채워라. 이거는 뭐 그냥 기능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딩이라는 거. 이것도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인덱싱 슬라이스 기법을 한 거죠. 함수는 안 쓰고. 이렇게 표시된 거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행 전체에 그냥 행 전체를 셀렉트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가 선택을 일단 다 해놓고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은 열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첫 번째 열,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1이니까 전까지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에. 요거는 그 크기에 맞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보는 거. 아까 위에 설명드린 거, 이렇게 매칭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열하고 마지막 열을 다 0으로 채우겠다. 얘는 행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거 열로 인덱싱하면 여잖아요. 여기 열하고 마이너스 1열은 뭘 의미해요? 여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n을 0을 바꾸고 그 다음에 행 대괄호 2개 들어있죠? 이거 반대니까 행을 몇 번 행을 지금 뽑은 거예요? 0번 행하고 마이너스 1행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0번을 집어넣어 준 거. 그러니까 조금 요런 식의 이제 기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본인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걸 하나를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행만 조금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부분 인덱싱. 문제가 너무 약간 응용을 많이 요하게 좀 돼 있네요. 저도 이제 뭐 이거를 매번 보는 게 아니긴 한데, 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1차원 벡터 11이니까 0부터 10까지 들어가 있겠죠? 11개. 그 다음에 뭐 3보다 큰 거랑 8보다 작은 거 대소 비교해서 마스크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보다 큰 거, 얘는 엔드 기호죠? 엔드 8보다 작은 거 3부터 8까지 마스크라는 걸 담아놓고 Z에 담아놓으면 이 공식이 적용이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다음수로 바뀌게 되겠죠? 다음수로 바뀌는 건 아니죠? 네. 스칼라 곱셈이니까. 무시하고 여기에 4, 5, 6, 7 구간이 여기에 조건이 부합되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이 구간을 마이너스 값으로 바꿔줬다. 스칼라는 그냥 지금은 값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선형도 수학 기초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거에 뭐 이런 거 스칼라나 벡터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명이 나오거든요. 지금 스칼라는 그냥 값 하나를 생각합니다. 예, 스칼라죠, 스칼라. 이미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펜시 인덱싱. 펜시 인덱싱은 약간 정수 인덱싱 같이 뭐 어떤 거 뽑아오는 게 됐었어요. 그래서 25. 그럼 이제 딱 5 곱하기 500열이겠죠? 그 다음에 이를 리시앱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0과 1의 위치를 바꾸는 거는 그냥 그대로 코드 그대로 표현하시면 바뀝니다. 01, 10 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대괄호가 2개 있다는 거는 저거잖아요. 1,0을 얘기하는 거죠. 1,0. 1,0을 뽑아낸 다음에 A로 감쌌고 걔를 바꿔서 넣어주니까 0행하고 1행하고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0행하고 1번행하고 서로 위치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관법. 차라리 좀 이런 예제가 좀 재밌죠. 숫자만 보는 것보다. 다음에 사이파이에서 불러온 다음에 불러오는 순간 정규화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0에서 1의 사이로 각 픽셀 값이 조정이 됐을 거고요. 이건 시각화하기 위한 플랄리브 가져오고 쇼 하면은 저번 시간에 봤던 너구리가 똑같이 나오고요. 해상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보관법. 그래서 4칸 중에서 대각선상에 위치한 2개의 픽셀에 대해서 평균값을 계산했다. 저번에는 이렇게 계산했었죠. 근데 이제 아래에 같이 4칸을 모두 사용을 해서 여기서 보관을 해라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랑 얘만 구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나눈 값을 채워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4개 다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리사이즈 하프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요. 정의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 건 일반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함수예요. 이제 그 함수를 조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조건이 연산 메소드 함수를 사용하고 포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사이즈 하프 함수 4개 변수는 이미지 네임, 이미지를 가져오는 4개 변수가 되어 있고 정규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리턴 값을 얘기하는 거죠. 리턴 값은 행과 열의 크기가 2분의 1로 줄어든 것. 여기서 이미지 파일을 받으면 되겠죠. 받을 때 정규화되어 있는 이미지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받았으니까 얘를 사용을 하고 여기가 뭐예요? 우리 합, 하이트, 위드, 채널이죠? 이렇게 땡땡 처리를 하는 거면 옆값은 그냥 기존에 있는 값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채널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우리 아까 했었죠? 2가지 건너뛰는 거. 얘는 짝수행, 짝수열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홀수행, 홀수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다 선택이 되는 거죠. 지금 위에 보이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다 더한다. 각 지정하는 게 나온 거야 지금. 하나하나씩 보고 이해하시기 편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는 위드 하이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위드 하이트. 그러니까는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을 다 지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채널은 건들지 않고 똑같이 컬러를 유지하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다 더해서 4로 나누면은 이 4개 값 더한 거에 4분의 1 값이 나올 거고 베이스가 사진이니까 사진을 위에 정규화가 되어 있죠. 넣어준 다음에 지금 호출하는 게 되겠죠. 위에 정의는 리사이즈 아프 이 함수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크기가 제대로 2분의 1 크기로 줄어드는지 검사하는 코드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원래 상수값이고. 보면은 지금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가로, 세로가 2분의 1씩 줄어들어서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와닿진 않지만 실제로 해상도는 줄어든 게 맞죠. 여기서 검상 코드가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리사이즈 아프 함수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미지 픽셀 수를 일정 지정된 비율로 줄이는 함수 레티오가 비율을 의미하니까 이건 똑같고 레티오 기본값은 2인데 뭐 다른 값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확장성을 고려해서 함수를 설계하라. 약간 이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홀수일 경우에는 나눌 때 남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행과 열이. 그럴 때는 삭제하고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 8가지 정도만 실행하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이 블록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해상도가 뭐 28 곱하기 28이라고 치면은 그렇죠? 여기 가로에 점이 28개가 있고 세로에 28개가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28개니까 이렇게 우리가 두 칸씩 본다고 하면 14번 지나가겠죠? 이 4칸 중에서 지금 4칸을 더해서 나눈 값이 되니까 얘가 뭐 원래 하얀색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검은색이라고 하면 255일 텐데 뭐 정교화를 했으니까 0.8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얘를 4분의 1로 줄인 값 쓰려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원리를 조금 미리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쟤를 만약에 8개로 하면은 너무 범위가 커지니까 너무 많은 영역을 줄이게 되면은 손실이 좀 많이 되겠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레티오로 받으면 되겠고요. 이거 뭐였죠? 이렇게 정해놓으면 기본값이죠. 기본값, 기본 전달값. 그러니까 레티오 값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2라고 얘가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뭐 3이나 4 이런 걸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값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튜플 언패킹 생각나시죠? 파이썬에서. 이렇게 쉐이프를 받아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언패킹을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H 값 들어갈 거고, W 값 들어갈 거고, 채널 값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미 쉐이프는 튜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언패킹이 돼서 각각 값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파이썬에서 적용되는 문법입니다. 다른 언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야 되니까 레티오 입력받은 값으로 나누고 아까 행가열에서 홀수가 된 건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만 가져오면 되겠죠. 목만. 우리가 왜 파이썬이 선행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파이썬 문법이 돼야지 여기 이렇게 수치를 다룬 넘파이 함수를 만들 때 그 문법을 적용을 하게 돼요. 선행을 하는 이유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으니까 이 값을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곱해주고. 채널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해주고. 그러면 크기가 재조정이 될 거고요. 여기에 적용이 돼서 리사이즈 이미지라는 곳에 새로운 크기가 조정이 돼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리쉐이프 함수를 이용해서 넣어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 rows, 비율, 컬럼, 레티오, 마지막에 채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민을 통해서 여기가 뭐 1,3이 나왔는데 이건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사이즈 된 이미지를 리턴하고 실행을 좀 해봐야 되겠죠. 페이스 넣고 체크하고 여기서는 4로 지정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로 하면은 크기가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지금 하이트, 위드, 채널 3이니까 똑같이
지정이 됐고, 이게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실제로 해상도 보면 줄어든 게 확인이 됐고, 지금 저는 이제 주피터를 크게, 아까 우리 맥플라이브 세팅을 해가지고 크게 나오는 거고, 눈금 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화질이 떨어진 거를 조금 보실 수가 있죠. 쉬운 문제는 아닌데, 약간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할 때 이런 개념들이 확립이 된 상태에서 들으면 이해가 좀 더 쉬우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딥러닝은 뭐 우리가 이미지를 내가 싫어해도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하면 이미지를 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컴퓨터 비전, 뭐 CV, 시각지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내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딥러닝을 가면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딥러닝의 가장 유명한 심령망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친숙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보시면은 우리 거 3번 넘파이 3 주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 거 가져오시면 안 되고 네, 넘파이 3으로 되어 있는 거 볼게요.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복습 개념으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새로운 거 위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레이 중심 프로그래밍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넘파이 중심, 그다음에 넘파이 객체를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유니버셜, 뭐 기초 통계함수, 불 어레이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사실 뭐 개념을 설명하고 하면 좋은데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구성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유니버셜 함수는 뭐냐? 유니버셜 함수 여기 ufunc라고도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넘파이에서는 유니버셜 함수가 60개 정도 존재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관련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관련 함수. 그래서 사실 정확히 뎁스께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넘파이 공식 문서나 여기 보시면 또 유니버셜 공식 문서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별로 보고 싶은 문서는 아닐 거예요. 가보면은 영어로 쭉 나와 있어가지고 컨트롤 F로 궁금한 거 나올 때마다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어레이 만드는 부분. SQRT라는 게 처음 나왔네요. numpy SQRT. 여기서 이제 SQ는 스퀘어로 의미하는 스퀘어. 스퀘어니까 제곱이죠, 제곱. RT는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뭔가요, 그러면? 제곱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곱근. 실행을 시켜보면 0의 제곱근은 0이고 1의 제곱근은 1이고 2의 제곱근은 1.414죠. 루트 2. 루트 3은 1.731. 4의 제곱근은 2. 저는 이거 다음부터 모릅니다. 안 해봐서. 아마 여기까지는 옛날에 뭐 중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강요를 하시죠. 1.732까지는 알아야 된다. SQRT. 조금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친숙해지는 게 좋아요. 나중에 비슷한 게 나와도 이 함수는 약간 뭐 제곱을 구한 함수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SQRT는 제곱근을 만들어주는 함수다. EXP는 이제 지수를 얘기하는 지수. 지수. 지수수 1, 0의 지수승하면 1이고, 그쵸? 1의 지수승하면 2.7784.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무리수로 갈 수 있는 지수 함수를 나타내는 EXP. 맥시멈은 딱 단어 보니까 뭔가 최대값을 꺼내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맥스 함수는 알고 있었는데 맥시멈은 보면은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원래 있던 거에서 제일 높은 거를 꺼내줄 것 같다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죠, 단어가. 그래서 XY로 랜덤으로 만들어주고요. 맥시멈의 XY를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제일 큰 애가 나와 있겠죠? 맥시멈 XS, X. X가 여기 뭐 맥시멈 X. 제일 큰 게 뭔가요,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여러분이랑 저랑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행하는 거야. 얘가 제일 크게 나왔고, 그렇죠? y에서는 제일 큰 애가 1.35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렇게 정렬 x, y 맥시멈을 넣었으니까 그 값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렬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네. 위에 이걸 또 안 했구나. 내가 컨트롤 F 한번 누를게요.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서 최대값으로 이루어진 어레이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x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y는 지금 어차피 랜덤으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바뀌겠죠. 우리가 랜덤 시드를 준 게 아니니까. x는 지금 이렇게 2차원 배열이 구성되어 있고 y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리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다고 했나요? 항목별 최대값으로 이루어진 어레이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x가 이렇게 되고 x, y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죠. 서로 지금 비교를 해서 그렇죠? 얘랑 얘랑 요소 비교를 해서 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얘는 두 개 비교해서 얘랑 얘 비교해서 지금 0.7이 크니까 여기 얘랑 비교해서 얘가 크니까 여기로 와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 0.5랑 1이랑 비교했으니까 그러니까 1대1 매핑을 통해 가지고 큰 요소만 행렬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중에 큰 요소만 만들고 싶을 때 맥시멈 수 사용하면 됩니다. div 모드는 우리 파이썬에서 봤었죠? 목과 나머지를 리턴해준 함수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10에서 31까지 3스텝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10, 13, 16, 19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개수는 8개고 어레이 넣고 3 되니까 목과 목으로 된 거랑 나머지로 된 배열이 두 개 생긴 거예요. 지금 3으로 나누면은 얘는 목이 3이고 얘는 4, 5, 6 됐고 다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함수를 쓰게 되면 목과 나머지를 두 개의 배열로 리턴해준다. 안을 들여다보면은 튜플이죠, 튜플. 구조는. 밑에는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가능하다. 지금 어레이랑 어레이 2를 나눴어요. 어레이 2는 얘예요, 얘. 1대1로 나눈 거를 보셔야 됩니다. 어레이가 얘잖아요. 어레이 1은 얘. 어레이 1은 얘고, 어레이 2는 얘니까. 항상 앞에 게 먼저 오니까. 10 나누기 2잖아요, 10 나누기 2. 그쵸? 10 나누기 2를 하니까 5가 되는 거고, 13 나누기 3 하니까 목이 4가 되는 거고, 그때 나머지 1이 생기죠. 유니버셜 함수 하고 있습니다. 부동소수점일 때도 어떻게 되냐. 부동소수점일 때도 자기가 잘 계산해줘서 리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1대1 매핑 해보면 되는 거니까 뭐 한두 개만 좀 검사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기초 통계 함수.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sum, mean, std, 표준편차 이런 것도 있었고 mean은 평균이죠, 평균. 1, 2, 3, 4, 5, 6의 평균 3.5. sum 하면은 각 요소들 합한 거 되겠죠, 21. comsum 했었죠. cumulative 누적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1, 2, 3, 4, 5, 6. 누적합 1, 3, 6, 10, 19, 21. 그 다음에 컴프로드는 누적곱 1, 2, 6, 24, 120, 720. 이런 거는 이제 파이썬이랑 똑같죠. 그냥 다만
이렇게 어레이 형태라 이것만 다를 부분이고 다음은 똑같습니다. 축, 엑시스, 축에 관한 거. 요거는 저번 시간에 강조를 해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엑시스 0은 행방향, 엑시스 1은 열방향.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본인마다 좀 보는 스타일이 다르신데 저는 이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야지 다른 거랑 일관성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뭐 자료들을 보시면 열행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조금 이런 거랑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용어 차이인데 아까 방향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엑시스 0이래요. 어레이가 아까 이거였나? 이거죠, 이거. 얘는 뭐예요? 행방향으로 평균을 내라. 5 나누기 2니까 2.5죠. 7 나누기 2니까 3.5. 9 나누기 2니까 4.5. 행방향. 반대, 열방향. 1, 2, 3. 6이죠, 6. 3으로 나누면 2, 9. 4, 5, 6 더하면 15니까 15 나누기 3 하면 5. 방향. 근데 이제 디폴트로는 이렇게 적용돼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은 디폴트로는 기본적으로 그게 지원이 되는 합수인데 안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행방향이 적용이 됩니다. 0. 얘는 합계죠, 합계. 마찬가지로 5, 7, 9. 간단하게 방향. 열은 6, 15죠. 열방향. 이렇게 A라는 어레이가 있을 때 썸을 하게 되면 각 요소를 더해서 21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거죠? 너무 쉽죠? 그러면 행방향, 열방향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행방향, 열방향. 네, 계속 나와요, 이거는. 뭐 누적합도 옵션을 쓰면 끝날 거죠. 누적합. 열방향으로 누적합, 누적곱. 열방향 누적합, 곱은 여기 있죠?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불어레이. 논리식이 적용이 되고 썸 메소드가 활용이 가능하다. true는 1, false는 0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냥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은 100까지 만들어 놓고 0보다 큰 것들의 합계. 왜 그런 거죠? 이거는 노멀라이징 돼서 지금 랜덤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죠? 0보다 큰 거를 합계를 하면 50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레이를 확인해 보면은 위에 있는 메모리가 나와서 정확히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프린트 하려면 순차적으로 다시 와야 되고, 그렇죠? 0보다 큰 애들의 합계 50. 그냥 균등하게 지금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가 있다는 얘기죠, 음수가. n이 붙어 있다는 거는 노멀라이즈가 들어있다. 아니면 뭐 네거티브가 포함된다. 뭐 본인의 스타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이 올은 우리가 파이썬 시간에 알고 있던 거고, false, true, false, 00,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의 n이는 거짓이, true가 하나만 있어도 true가 있으면 되죠. 올인 경우에는 모든 요소가 true여야만 true가 리턴되는 거죠. 지금 false가 3개나 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죠. 1부터 6까지 점수로 된 어레이 만들고 검사 코드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목이 나머지가 0이 아닌 게 있죠? 2로 나왔을 때 되게 많죠 지금. 나눠서 0 되는 건 얘랑 얘밖에 없잖아. 2, 3, 6밖에 없잖아요. 짝수. 그렇죠? 1, 3은 해석이 안 되니까 폴스가 나오는 거고. 하나라도 있는 게 알고 싶을 때는 n이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행축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한번 개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아까 요 숫자잖아요, 지금. 요거 똑같은 숫자네. 행방향으로 짝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행방향으로 짝수가 있냐. 지금 올이니까요. 올이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얘밖에 없죠. 얘도 안 되죠. 다 지금 요거는 홀수, 짝수.
그렇죠? 짝수, 올수, 짝수가 되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열 방향도 지금 보면은 조건이 맞는 게 당연히 없겠죠? n이로 하면 좀 적용이 되겠죠. n이로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얘는 지금 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true가 나온 요것도 0으로 떨어지니까 요것도 0으로 떨어지니까 true. 반대로 열 방향으로 봐도 얘에 적용되고 밑에선 4, 6이 적용이 되니까 true. n이 옵션. 그림을 위에 놓을 걸 그랬네. 설명을 하고 보니까. 간단하죠? 방향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 정렬. 일반적으로 솔트 함수. 솔트니까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 랜드 n으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여기에 이 함수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랜덤으로 생성이 되긴 되는데 얘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 합계를 구했을 때 50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영역이랑 1에 가까운 거랑 그렇죠? 거기에 이제 50 넘는 거를 구했어 보니까 50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균등하게 생성을 해줍니다. 정렬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25가 제일 작으니까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특별로 정렬은 어떻게 하냐. 0, 엑시스를 안 주고 0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써도 됩니다. 왜냐면 갑자기 또 이렇게 하면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엑시스 0이랑 똑같은 거예요. 0은 행방향이니까 행방향으로 정렬이 됐죠? 마이너스가 제일 낮은 게 이렇게 제일 큰 게 마지막 열에 있겠죠. 요 얘기는 이제 원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지금 써는 거죠. 원본이 바뀐다. 그러니까 뷰로 다루는 게 아니고 원본 다룬다. 왜냐하면 솔트 함수가 그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메모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레이랑 메모리를 정렬을 시켜놨어요. 그 정렬된 상태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면 1은 열방향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제 오른쪽 열이 제일 큰 값이 되겠죠. 이렇게. 예제라고 나와있네. 조금 재밌는 거. 백분위수를 사용하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부동소총을 만들었는데 하위 5%, 꼴찌 5%를 구하는 걸 만들어 보자. 일단 만들어 놓고 1000개를 솔트를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름차순 정렬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 from botto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 길이 길이를 구해서 0.0으로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0.0 곱한다는 얘기 되겠죠. 그런데 정렬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느 구간을 뽑아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부 인덱싱처럼 뽑아내게 되면 하위 5%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1.49다. 하위 구간에 오는 이제 시작되는 그 점수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거는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상위 10%야. 그러면 상위 10% 점수는 얼만데 이런 거 할 때 좋겠죠. 다음에 민맥스는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했던 거고요. 그렇죠? 랜덤 시드 만들어주고 11부터 99까지 98까지요? 98까지 2 곱하기 3으로 만들어라. 랜덤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범위만 지정해둔 거고 이런 숫자가 만들어졌고요. 랜덤 시드를 부여했으니까 일관된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일 큰 값은 80이죠? x 80. 제일 작은 거는 30이고요. 마찬가지로 x0 주게 되면 행방향으로 제일 큰 거 가져와야 되겠다. 행방향으로 제일 큰 거니까 73, 60, 80이죠.
최소값은 반대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53, 30, 57 되겠죠. 맥스 열방향으로 제일 큰 거 80, 여기서는 73. 최소값은 30, 57. 중요한 거는 요 함수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어그리게이션 맥스라고 해서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거는 이게 집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계.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거, 작은 건데 인덱스를 반환한다. 인덱스. 위치를 반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있냐가 나오는 거죠. 제일 큰 게 어디 있냐. 지금 2번이라는 거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012 인덱스니까 012죠?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레이가 바뀌었나? 지금 축지정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일 큰 게 어딨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제일 큰 게 있고 작은 게 1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012니까 축지정을 좀 해주면 예를 들어 뭐 열별 최대값이 위치한 인덱스는 당연히 1이 나온다. 정렬이 돼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어그리게이션 맥스, 액시스 0. 행 방향으로 제일 큰 게 어디에 있냐? 1번, 1번, 0번. 그렇죠? 최소값은 어디냐? 0번, 0번, 1번이죠. 왜냐면 지금 열방향이니까 0, 1 인덱스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최소값? 요 방향으로 최소값 어디 있냐? 어디 있나요? 얘가 0, 1, 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개념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더 작으니까 0번. 얘가 더 작으니까 0번. 얘가 더 작으니까 1번. 그렇죠? 방향을 보시면 되고 방향. 그리고 이제 행별로는 또 바뀌겠죠. 2가 지금 등장한 거니까 행별, 이 방향. 제일 큰 거 어딨나요? 0이 2에 있죠. 2번. 여기서는 0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 해주고 최소값은 1번에 있고요. 밑에서는 2번에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자주 써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예측값 같은 걸 구하게 되면은 그걸 다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제일 작은 값이 어디 있어? 제일 큰 값이 어디 있어? 뭐 그런 거 할 때 자주 씁니다. 어그리게이션. 어그리게이션 관련된 함수가 굉장히 많고 잘 쓰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인덱스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이해는 되시죠? 간단한 거니까.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여기서 어그리게이션 메인하면은 지금 뭐 5가 나왔어요. 5? 왜 5가 나왔을까요? 0, 1, 2, 3, 4, 5로 매겼기 때문에 1번이 제일 작으니까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2차원부터는 간단하죠. 행방향, 최소값 골라볼까요? 행방 최소값 얘죠? 얘는 위치를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0, 1, 1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액시스 1 그러면 열 방향이고 최소값이 최소값이 이거 아니죠. 0번하고 2번에 있죠. 여기 1번이니까.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소트 집계를 하고 뭐 소트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시드 주고 0부터 50까지 이렇게 랜덤 데이터 생성해놨고 이 데이터 가지고 확인하겠죠. 어그리게이션 소트 액시스 0 행방향 지금 어떻게 되나요? 위치가 030이만 나왔네요. 030
이대로 지금 솔트라고 나와 있어요. 솔트 정렬. 어떻게 정렬되는 거야? 얘가 제일 작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가 제일 작아요? 써놓고 좀 볼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보시면. 그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제일 작은 거 0번에 있으니까 0번이 나온 거고. 여기서 제일 작은 거 2잖아요? 2는 3번에 있죠? 3번. 여기에서 11이 제일 작잖아요. 0번에 있죠. 그러니까 방향을 생각하세요. 방향. 얼개수 시트. 반대 열방향을 보면 그래도 마찬가지겠죠. 이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거니까 제일 작은 거 어디 있어요? 2번이에요. 2번. 예. 얘가 먼저 왔고 밑에서는 3이 제일 작으니까 1번이 왔고요. 16이 작으니까 2번이 왔고 2가 제일 작으니까 1번이 왔죠. 그래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엑시스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항상 마지막이죠. 마지막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지정을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콜을 하게 되면 마지막 축값을 기본으로 값으로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똑같죠? 그래서 위아래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좀 편하게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자료를 보통 이런 식으로 보니까 각 열에 의해서 알아서 정렬을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그리게이션 소트를 하면 이대로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여기는 엑시스를 논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줬더니 1차원으로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1차원으로. 엑시스 논, 지금 축을 없애가지고 어레이에 적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아까 잠깐 본 것처럼 0, 1, 2, 3, 4, 5, 6, 7, 8, 9, 10, 1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일까지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팁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대로 정렬한 거고 어쨌든 얘는 뭐예요? 위치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어그리게이션이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차원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보다가 이걸 보면 또 헷갈리거든요. 내가 지금 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어쨌든 위치를 나타낸 거죠. 위치. 지금 역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제일 작은 값이 뭐예요? 2잖아요. 2. 그죠? 2. 얘가 여기 먼저 온 거고 1, 2, 0, 1, 2, 3, 4, 5, 6, 7, 8, 9, 10. 그죠? 2가 지금 제일 작으니까 순서대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0, 1, 2, 3, 4. 3이 작으니까 4번. 그렇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죠. 행 전체 의미하는 거고. 어레이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있었죠? 요거는 이거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행 전체를 의미하고 여기는 열이니까 0번열을 의미하는 거죠. 0번열. 0번열을 뽑아서 0번열을 소트하겠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준 자체가 인덱스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렇게 하면 행 전체를 의미합니다. 행 전체. 그러니까 모든 행을 선택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를 어레이에 집어넣게 되면 이 기준으로 이해서 페이지 인덱싱으로 지금 정렬이 됐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얘가 0번이고 1, 2, 3이었는데 0번은 그대로 있고 3이 3,
16, 12가 여기 와 있고 2번 얘가 와 있고 1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형대수가 나오네. 얘는 2 곱하기 3의 2차원 행렬 이렇게 모양을 지정해주면 그대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얘는 3 곱하기 2 행렬이죠. 이거 곱셈 가능하죠? 갈라서 곱셈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번 했으니까 수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다음 x 곱하기 y 가치라는 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골뱅이 표시가 이제 우리 파이썬에서는 함수에 적용하게 되면 데코레이션이고 여기서는 넘파이에서는 이렇게 곱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결과예요. 행렬 곱하는 x 곱하기 y 중위 연산자로 활용할 수가 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전치시키는 건 트랜스포즈니까 행과열을 바꾸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과열의 모양을 바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이니까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1, 3, 5, 2, 4, 6으로 모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t를 이용해도 되고 그냥 트랜스포즈 함수를 콜해도 되겠죠. 저번에 말씀드린 거. 이것도 똑같고요. 이건 이제 검선 코드인데 그렇죠? 전치 행렬은 전치 xy 곱한 거의 트랜스포즈는 지금 트랜스포즈 한 거에 곱한 거다. true가 나오고 있죠. 검산 코드가 될 거고요. 역행렬은 numpy에 지금 niv 인버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5 곱하기 5 랜드 n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를 지금 넣어주면은 역행렬이 구해진다. 지금 이제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스케일 계산하기 힘들겠죠. 5 곱하기 5행렬 일단 사이즈 자체가 5 곱하기 5행렬이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자신하고 자신을 곱하면 이제 항등 함수 그죠? 자신하고 자신을 자신의 역행렬을 곱한 거죠? 그죠? 역행렬하고 자신하고 그렇게 곱했을 때 여기 대각행렬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 11111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이제 항등 함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선형대수 할 때 조금 부연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함수 위주의 선형대수 함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 시드의 역할, 시드도 종류가 조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넘파이의 시드도 있는데 다른 데 가면 거기에서 시드가 생성이 돼요. 지금은 랜드엔 여기에는 노멀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게 생성이 돼요. 밑에 그래프가 나오니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노멀이라는 수가 따로 있고 랜덤 시드를 1000으로 구했어요. 여기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1000으로 만들어 놓고 샘플스에 넣어주고요.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 빈이라고 나오는 건 여기 개수를 의미해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이렇게 종 모양이 나와야 되는 종 모양. 이게 뭐 이렇게 가파른 종이든 넓은 종이든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오는 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종 모양이죠? 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라서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생성이 된 거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빈도수죠, 빈도수. 이렇게 카운트수. 이 함수랑 이 함수랑 동일하게 작용한다. 똑같죠? 똑같은 함수.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랜드 함수랑 유니폼 함수. 얘는 부동소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 부동소점이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수 얘기하는 거니까 개수. 지금 막 굉장히 많죠. 그래서 카운트 수가. 그다음에 랜드 힌트. 이건 우리 파이썬 로또 번호 같은 거 생성할 때 했던 거. 이것도 지금 개수가 많아서 0에서 100까지. 0에서 100까지 10,000개를 생성하는 거예요. 10,000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카운트가 엄청 많이 돼 있죠. 실제 여러분 나중에 로또 번호 보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규분포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온다 이런 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네, 지금 여담으로 잠깐 나왔는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로또 번호 보면은 0부터 이렇게 있어요. 46까지 있고 여기 당첨된 숫자를 보잖아요. 완벽히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거는 다 헛소리.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분석한다고 하면은 일단 사기꾼인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현혹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시드가 저는 이제 실험 넘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드 자체는 씨앗이라는 의미니까요. 컴퓨터마다 다를 거예요. CPU나 메모리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숫자로 만들어주면 되고, 시드는 컴퓨터가 이거를 동작시킬 때 의미의 어떤 실험 넘버를 갖게 되고 그 지점을 말한다. 약간 어원적 의미를 조금 더해놨네요. 그래도 히스토그램 완벽히 정균포를 따르면서 아주 예쁘게 데이터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0개죠, 10,000개 지금 10,000개. 10,000개를 생성한 거. 그러니까 램드 n이 달려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가 돼서 생성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시각화 다룰 때 굉장히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숫자만 플로트인 거고 이것도 플로트인 거. 이런 거 나와있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4번도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어떻게 보면 4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4번을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넘파이 4. 이름은 거창하게 고급 넘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어레이 변형, 차원 추가 삭제형. 이 부분이 아마 생소한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부분 넘어가고요. 리쉐입은 우리가 알고 있죠. 형태를 내가 바꿔주는 거. 그래서 보통 만들어 놓고 점 찍어서 리쉐입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줬었어요. 지금 같이. 이거는 지금 어떤 코드인가요?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들어준 거죠? 여기 3개니까 3차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넘파이에서 마이너스 1을 쓸 때가 자주 생길 겁니다.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이름이 전체.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는 거는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전체를 불러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레인지로 20개 만들어 놨고 그러면 이제 요소가 20개잖아요. 근데 내가 행을 일단 5행으로 할 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썼어요. 뭐냐면 자동으로 얘는 4를 의미하게 돼요. 4랑 똑같아요. 내가 뭔가 모양이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 거야. 자동으로 완성. 마이너스 1. 넘파이 배열에서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거는 맞춰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양을 맞춰줄 수 있는 어느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얘랑. 그러면 이걸 한번 더 보죠. 여기는 3차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요소가 20개잖아요? 그렇죠? 20개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뭐가 들어가야만 여기 되는 거죠? 5가 돼야만 맞는 거죠. 그래야지
20개 요소를 나눌 수 있는 3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니까요. 마이너스 1은 뭘 의미하냐? 여기서는 5를 의미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5를 의미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요소에 빗대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한쪽 모양을 좀 생각하시면 쉬워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인덱싱이랑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리쉐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모양을 다룰 때 얘랑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부분 차원 추가 삭제. 어디에 축을 추가하고 삭제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는 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노말 사이즈 3으로 3개를 만들었어요. 플로트 형태로 3개가 생성이 됐고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행 전체잖아요. 행 전체. 그렇죠? 얘는 지금 뭐예요? 1차원이죠. 1차원. 1차원 데이터인데 1차원 데이터를 하나만 갖잖아요. 하나의 축밖에 없는 거니까 행 전체하고 여기에 m 넘파이의 new axis라는 거를 동작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열축이 생성되는 거예요. 열축. 열이 들어갈 자리에 열축이 생성되는 거예요.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2차원으로 바뀌면서 열이 돼버렸죠. 열. 그러니까 얘를 엄밀히 얘기를 하면 3 곱하기 1 행열이죠. 3 곱하기 1의 2차원으로 바뀐 거예요. 행열. 원래는 이렇게 1차원이었는데 축을 만들어서 2차원으로 만들었다. 요거랑도 동일하겠죠. 여기 똑같죠. 3 곱하기 1이라는 의미니까 요 데이터를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편하긴 하지만 요거를 쓸 때가 많아요. 조금 고급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축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얘는 축을 만드는 거. 얘는 원래 있던 모양을 재구성하는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결과는 똑같지만 조금 과정을 좀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럼 뭔가요? 행축을 만든 거죠. 행자리에 넘파의 뉴 엑시스라고 행축을 만들어서 행축. 아까랑 다른 게 뭐예요? 2차원이죠. 2차원. 대괄호 2개예요.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3개밖에 안 들어있었잖아요. 1차원인데 얘는 2차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3 2차원 행렬이 되는 겁니다. 행축을 늘렸으니까. 열은 똑같이 하라. 되는 거죠. 열 전체. 얘는 1 곱하기 3이 2차원으로 구성이 된다. 2개를 조금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원을 2차원으로 만드는 건데 축을 생성해서 만드는 방법. 여기서부터는 2차원이 등장하죠. 2차원으로 랜덤 노말로 만들어주고요. 4 곱하기 3 사이즈로 4행 3열이 되겠죠. 지금 3차원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여기 3개가 들어있잖아요. 3개. 그렇죠. 쉐이프로 찍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쉐이프 찍어봤더니 4, 3, 1이래요. 4, 3, 1 여기 되는 거고. 그래서 덩어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3 곱하기 1행열이 4개란 얘기죠. 지금 저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3차원. 축을 하나 늘려서 3차원으로 바꿨다. 4, 3, 1. 얘는 지금 중간에다가 또 추가를 시켰죠? 여기에. MP의 UX를 여기다 놨습니다. 얘는 전체. 얘는 전체. 4, 1, 3. 그럼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3행열짜리가 4덩어리. 그렇죠? 1 곱하기 3행열짜리. 1행 3열이 4개. 그 자리를 좀 보셔야 되겠죠, 자리. 여기. 없던 자리에 1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은, 그렇죠. 원래 그냥 얘는 UXS가 없을 때는, 최초에는 그냥 3개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는 그냥 이제 1차원 벡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열에다가 1을 추가했다고 생각하면 1을 추가. 곱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이겠죠? 다시 리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
여기다가 행에다가 축을 만들어 놨어요. 행에다가. 그러면 이제 행이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얘는 열 전체래요. 원래 데이터는 13개였으니까 만들어진 거고. 1차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2차원에 대한 이야기. 2차원이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축을 하나 뒀어요. 여기에 1을 생성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요소들을 가지고 그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원래 있던 2차원에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대가로만 하나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된다. 3 곱하기 1행렬짜리가 4가 되는 거죠. 모양이 틀어지고 축을 만들어 놨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지금 각 요소에 1을 그 다음에 차원 삭제 만들었으니까 삭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원으로 5 곱하기 3행렬을 만들어 놓고 라벨이라는 라벨이라는 의미 맞나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라벨이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를 지금 줄임말인지 그대로 약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함수는 엄청 우리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함수긴 한데 이건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뭐 나오니까 뭐 보는 거. 그 차원을 1차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1차원. 그러니까 행렬을 쭉 핀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쭉 핀다. 보통 인공지능에서는 마지막에 다 1차원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마지막에 차원을 1차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약간 심도 있게 다루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플래트를 한다 그러면 원래 했던 행렬을 벡터로 1차원 벡터를 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 2차원이었는데 행렬을 없앴어요. 1차원으로 바뀌었다니까 1차원. 플래튼도 마찬가지로 1차원으로 바뀌었죠. 차이점을 보자면 이 라벨 메소드는 뷰를 사용하는 반면 원본이 안 바뀌는 반면에 플래튼 메소드는 어레이를 새로 생성한다.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을 해준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 원본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어레이를 이어붙이고 쌓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캐트네이트라는 함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콘캐트네이트가 이제 합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방향에 따라서 행렬의 모양이 합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원으로 뭐 어레이 1, 2, 3를 만들었네요. 좀 많이 나왔는지 왠지 여기다가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미리 좀 해놓을게요. 어레이 2는 이거, 어레이 3는 이거. 여기서도 지금 방향이 나오죠. 언파이의 콘캐트네이트 보시면 3개, 1, 2, 3 배열 3개를 행방향으로 붙여라. 지금 모양 그대로 수락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대괄호를 써도 되고 투프를 써도 되고 이 모양을 조금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뭔가 감싼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콘캐트네이트를 합치면 얘가 합쳐진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걸 형상화시켜서 기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엑시스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열방향으로. 그러면은 얘가 오른쪽 와서 붙고, 얘가 또 오른쪽 와서 붙고.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나왔던 버티칼, 호리조날. 버티칼이니까 행방향 얘기하는 거, 호리조날이니까 열방향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똑같죠? 버티칼, 행방향. 그 다음에 이런 게 동일한 함수가 나오죠. 지금 여기서 스택이라는 함수. 스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쌓는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 되고 그쵸? 이렇게 밑으로 이어진다. 똑같고요. 똑같은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비슷한 함수인데
여기서는 넘파이 다른 함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언더스코어가 달려있는 넘파이의 객체인데 이것도 로우, R은 로우를 얘기하고 C는 칼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얘도 R이니까 행방향, 로우니까 C는 칼이니까 열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여러 가지 함수가 존재한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는 이제 모양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을 맞추다. 우리 행렬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요. 서로 다른 어레이가 있을 때 두 모양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2차원 만들었고요. 2차원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각 요소마다 곱해지겠죠? 048, 12, 16, 22 될 거고. 이제 그 이유를 좀 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원래 기본적인 어레이였고 우리는 스칼라 3하고 곱했지만 실제적으로 원리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각 요소마다 곱해지는 거니까 결과는 똑같이 되겠고요. 모양이 맞춰지기 때문에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뭐 스칼라는 사실 이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 약간 이제 2, 3차원이 들어가면 조금 모양을 좀 잘 봐야겠죠. 아무튼 여기는 0, 1, 2, 3, 4를 만들어 놓고 4 곱하기 1 행렬로 재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시 뭐 리피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3을 썼어요. 지금 어떻게 되나? 0, 0, 0, 1, 1, 1, 2가 나오고 있죠. 방향은 열방향이죠. 열방향.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열방향이니까. 3번 반복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4 곱하기 1행렬이니까 그렇죠? 0, 1, 2, 3을 만들어 놓고 일단 1차원을 만들어 놓고 리쉐입을 하니까 얘를 4행 1렬로 만들으라고 된 거예요. 얘가 어떻게 변하나요? 0, 1, 2, 3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점 찍어서 리핏을 시켰죠?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0, 1, 2, 3, 0, 1, 2, 3, 0, 1, 2, 3 세 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1부터 3까지죠. 1, 2, 3 어레인지. 얘네 두 개가 가능한 거는 지금 한쪽 모양이 같죠? 열이 지금 3개 요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 덧셈 연산도 가능한 거고요. 어레이 2에 3 더하니까. 그러면 이제 각 행에다가 얘는 하나고 얘는 이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각 행렬에다가 1, 2, 3을 더해주는 되겠죠? 그러니까 1, 2, 3, 얘는 2, 3, 4, 3, 4, 5, 4, 5, 6. 이건 우리 행렬 덧셈 때 많이 다뤘던 것들이에요. 작동하는 이유. 어렵게 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한쪽 모양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4 곱하기 3이잖아요. 열 모양이 얘랑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가 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 특이한 게 또 나왔죠? 1, 2, 3 만들어주고 뭐예요 지금? 행축을 만들어줘. 행축. 지금 두 개가 된 걸 볼 수 있고 열은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1, 2, 3을 만드는데 3이라고 써있어. 3, 2, 3. 3 곱하기 1 2차원 행렬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는 1, 2, 3 만들어준 거. 1, 2, 3. 그렇죠? 1차원 벡터였는데, 1차원 행렬이었는데, 행축을 생성을 하고 열은 똑같이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은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거 또 만들어라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열은 똑같이 하라고 했는데 열은 어차피 가지고 있는 요소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2차원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연산 가능하겠죠. 모양이 같으니까. 열 모양이 같으니까. 이제 위랑 다른 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차원 정보는 다르다는 거죠. 아까 거는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열 모양이 같기 때문에 연산이 적용이 된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반복해서 보도록 1, 2, 3, 4가 생성될 거고요. 그쵸? 1, 2, 3, 4 생성될 거고, 그러면은 1, 2, 3, 4가 여기 생성될 건데, 리쉐입을 통해서 4 곱하기 1 행렬로 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못 만들죠?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원수는 2차원이니까. 그렇죠? 얘도 당연히 연산이 가능한데 얘는 어떤 모양이 맞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쪽 모양이 맞으니까 가능하죠, 지금. 행 모양이 같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모양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제가 나오고 있어요. 오레인지 보면 0부터 30까지 10스텝으로 만들어라. 그죠? 그럼 일단 최초에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0, 10, 20, 30이 만들어지고 아까 봤던 MP의 칼럼이 그 열방향이라고 좀 나오죠. 열방향, 이 방향으로 XXX를 적용했다. 이렇게. 똑같은 거, 리핏이랑 똑같은 거는 G가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모양이 됐고요. 얘는 어레이 샤를 플래트나요. 1차원으로 바뀌었죠. 지금 얘랑 이제 계산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언뜻 보면은 이제 뭐 될 것 같이 생겼지만 쉐이프 모양을 보면 지금 한 모양이 안 맞죠. 그렇죠? 에러가 어떻게 되냐 밸류 에러가 나오고 지금 쉐이프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랑 더하라고 오더를 줬잖아요. 더 할 수 있나요? 모양이 안 맞죠? 얘는 지금 3개고 얘는 4개잖아요. 그렇죠? 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얘는 3개인데 얘는 4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죠. 모양은 항상 쉐이프를 확인하셔야 된다. 0부터 23까지 24개 만들어놨고 쉐이프는 3차원으로 만들었네요. 3 곱하기 4 곱하기 2 하면은 총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소의 총 개수. 요소의 총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럼 24개죠. 쉐이프로 구성해서 3차원입니다. 4 곱하기 2행렬 세덩어리 4 곱하기 2행렬 세덩어리 3차원을 만드는 거예요. 어레이 7은 2차원이네요. 어떻게 3차원하고 2차원하고 뭔가 연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 곱하기 얘는 연산 가능하죠? 얘도 얘를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 덩어리에 그냥 더해주는 거죠. 얘가 7, 여기 6에 7 되겠죠. 지금 더해서 바뀐 거 보실 수 있죠? 여기 1인데 1 더했으니까 1 된 거고. 그렇죠? 2인데 2 더했으니까 4 된 거고. 3인데 3 더했으니까 6이 된 거고. 각 덩어리에 더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왜 되냐? 모양이 맞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특이하게 열별 평균값이 0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별 평균값이 요 합이 평균이 여긴 0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각 열의 평균값이 0이 되도록. 그러면은 어레이의 미행렬을 딱 구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아무 옵션 안 줬기 때문에 여기 엑시스 0이 작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 방향대로 평균이 나온 거죠. 평균. 이거는 궁금하시면 계산해보세요. 요거에 대한 열별 평균이 나옵니다. 대충 보면 지금 2.4, 그렇죠? 2.4에 2.8에 2.3 정도 되는 것 같고 2.3에 나누기 4니까 맞죠? 얼추. 갑자기 NCS를 푸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 값을 어레이 원래 여기서 평균값을 빼줬어요. 뭔가 우리 정규화할 때 그 공식을 다시 쓰는 것 같죠?
뺐더니 뺀 값이 지금 적용이 됐나요? 0.8864에서 0.6138인가? 맞죠? 제대로 뺐죠? 보시면 맞아요. 각 요소별로 뺀 거를 볼 수가 있고 1.66주에서 0.6 뺐으니까 맞고요. 0.4에서 0.6 정도 뺐으니까 마이너스 뭐 1, 2 정도 나올 거고 뺀값. 그래서 열별 평균값 다시 확인해 봤더니 0이 됐나. 이거 뭐 검산이네요, 검산. 얘는 반대로 행별 평균값이 0이 되도록 한다. 행별. 그러니까 이 용어랑 제가 헷갈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그죠? 행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지금 뭐예요? 얘가 그냥 이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용어가 행별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정해 놓으시고 본인 스타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엑시스로 말하면 얘는 엑시스 1이라는 얘기예요. 엑시스 1. 그렇죠? 요 별로 평균값이 0으로 만들어지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일관성을 얻기 위해서 본인 스타일대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평균 8.8에 마이너스 2점, 그 마이너스 1.2 정도 될 거고 1점에서 빼니까 9 정도 되겠고 이렇게 나오고 이 값을 지금 1차원인데 2차원을 바꾸게 되겠죠. 4행 1열 모양이 바뀌었죠?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레이에서 여기에서 민스 리시엘 방울 얘를 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평균값이 0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 대체라는 게 나오는데요. 희소행렬을 만들어주고요. 4 곱하기 3행렬. 전체를 5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5로 다 집어넣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다 집어넣어준 거. 만약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개수만큼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배열이라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트인 경우에는 5를 다 그 개수에 맞게 넣어줘야만 에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배열. 여기 보면은 어레이 1차원이죠. 1차원 만들어 놓고 행렬을 만들었네. 행렬. 그러니까 행이 두 개가 행 전체를 하고 외우고 열렬을 만들었죠. 열렬. 2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차원 벡터에서 결론적으로는 4 곱하기 1짜리 2차원 행렬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모양 전환이 된 거죠. 모양 전환. 축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이 전체 의미하고 여기서는 또 인덱싱이 들어갔습니다. 칼. 행 전체 1. 이 차원에다가 이거를 넣으라는 얘기 되겠죠. 어떠니 이렇게 똑같은 게 3개가 출력돼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거의 집어넣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뭔가요? 어레이에 슬라이싱 했어요. 뭔가요? 0행하고 1행을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2개 행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값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얘는 또 2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특정 값으로 대체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4번 별로 안 걸리네. 3, 4 프랙티스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3, 4 프랙티스가 올라가 있을 거고 4번은 양이 좀 적고요. 3번은 조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실습을 해보세요.